잘 살아 돌아와서 또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먼 길 돌아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델마, 루이스, 다비치, 소문이 김숙 뒤를 잇는 여성 최강 듀오 쏘다, 뷰. 내가 지금 왜 약하게 말하는 줄 알아? 왜? 집에 부모님이 다 계셔. 우리가 이번에 어느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저번에 미드 소마 영화 리뷰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내가 가족에 대한 영화를 보다가 진짜 나한테 인상 깊었던 영화가 어느 가족이라서 내가 어느 가족 얘기를 꺼내게 됐었어. 2018년도 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영화 감독님이시죠. 그쵸. 쇼타와 오사무는 여느 때와 같이 슈퍼에서 도둑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사무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집에는 이 5명이 한 가족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족은 아이를 살펴보는데요. 아이의 몸에 상처가 많아요. 어쨌든 그냥 밥을 잘 먹이고 잠든 아이를 원래 있던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요. 아이의 부모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죠. 아이의 부모는 낳고 싶지 않았다는 말까지 해요. 오사무와 노부유는 결국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실 이들 중에 혈연으로 엮인 관계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남이지만 모여 살고 있죠. 이들이 가장 의지하는 곳은 할머니 하츠의 연금입니다. 집도 할머니의 집이고요. 오사무는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산재철이라도 받아서 돈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받지 못하죠. 노부요도 월급을 주기 힘들다고 10명은 오후에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죠. 워크쉐어를 들은 오사무가 한마디 합니다. 다 함께 조금씩 더 가난해지자는 거네 라고요. 실종 2개월 만에 아이가 실종 신고가 됐다고 TV에 나와요. 아이의 본명은 주리이고요. 부부가 자진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신고로 상담원이 집을 방문해서 발각됐다고 해요. 아이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냐고 묻지만 아이는 이 가족을 선택하죠. 아이는 이제부터 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린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날 밤 린이 입고 왔던 옷을 태우면서 노부요는 린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맞고 지냈던 건 네가 나빠서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진짜 좋아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요. 공장에서 시급이 높은 노부요와 동료 중에 한 명이 잘려야 하니까 둘이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동료가 린이랑 사는 걸 안다면서 자리를 양보하면 입 다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결국 노부요는 직장을 잃게 되죠. 하츠에와 아키의 관계도 이제 드러나게 돼요. 하츠에는 전 남편의 제사 때마다 그 아들의 집에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마다 그 아들에게서 3만 엔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작은 딸의 이름이 사야카이고요. 그들은 큰 딸은 호주로 유학을 갔다고 말해요. 근데 그 큰 딸의 이름이 아키입니다. 바다를 가본 적 없다는 린의 말에 가족 다 같이 바다로 여행을 가죠. 할머니는 홀로 해변에 앉아서 마치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들에게 미리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들은 할머니의 장례식을 해줄 돈도 없고요. 화장을 해줄 돈도 없죠. 할머니의 연금도 포기할 수 없고요.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비밀로 하고 집 밑에 할머니를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쇼타는 이제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린이랑 여느 때와 같이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던 중에 린이 걸릴 것 같자 쇼타는 일부러 주의를 끌고 도망을 갑니다. 코너로 몰려버린 쇼타는 다리에서 뛰어내려버리죠. 쇼타가 경찰에 잡히게 되자 남은 가족들은 거처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이 찾아오게 되고 이들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가족의 모든 비밀과 범죄 사실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결국 유리는 친부모에게로 돌아가게 되고요. 쇼타는 시설에 보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노부요는 시신 6위와 6회 모두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고 증언하여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됐는데요. 쇼타는 오사무와 함께 노부요의 면회를 갔다가 잠깐 오사무의 집에서 하루 묵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헤어지는 버스 안에서 쇼타는 오사무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던 아빠라는 호칭을 입 밖으로 내어봅니다. 하지만 오사무는 듣지 못하고요. 주리는 친부모의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리가 밖에서 오사무가 알려줬던 노래를 부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그러면은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제는 만비키 가족은 만비키라는 뜻이 약간 도둑이나 도둑질 이런 뜻이야. 근데 내가 일본어를 엄청 잘한 거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도둑 가족이라는 뜻인데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뜻도 되고 훔쳐서 만들어낸 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훔친 것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는 뜬금없이 어느 가족? 이런 느낌이었어. 어느 가족? 아, 너무 임팩트가 없지 않나요? 근데 한국에서 뭔가 도둑 가족 하면은 아무도 안 볼 것 같지 않아? 진짜로. 할머니랑 아키? 나는 사야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 이름을. 그 둘의 관계도 되게 흥미로웠거든. 나는 아키가 이 가족 내에서도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나이대로 보면은 아키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나이대인데 그 둘한테 어떤 딸 역할로 되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키가 그 가족 내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할머니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되게 뭔가 그 가족 내에서도 좀 가장 외로운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러웠어. 아키가 유흥업소?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의 여성 신체 그 묘사가 아주 굉장히 불쾌했고요. 사실 내 집 주변에 그런 곳이 되게 많아. 그런 유흥업소 이런 게. 근데 그래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 뭐 아키도 사실 그렇긴 한데 그냥 거기에 있는 다른 엑스트라들도 그냥 예쁘고 생각 없는 애들 그냥 다 놓고 돈은 좀 급한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예쁜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이 굉장히 그냥 힘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건 되게 불쾌했고 애초에 업소에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걸 뭐 정말 짧게 나오면서 아키는 그 일하다가 트루 러브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칸에서 좋아했을 것 같아. 이 영화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은 그런 식으로 막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은 업소잖아. 거기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곳인데 만약에 이게 막 2003년? 2006년 그 정도 영화였다? 그러면은 이제 아키도 하이힐 신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약간 홀 나가는 거지. 그런 식이었을 것 같아. 이게 그나마 맞아. 눈치를 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어. 할머니한테 아키는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 나는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친한 친구 같아서 좋았거든. 맞아. 그리고 아키가 할머니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할머니는 아키가 의지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느낌이고 동시에 맞아. 그때 그 린이 처음에 왔을 때 할머니가 같이 잘 거라고 하니까 아키가 할머니 옆자리 내 건데 막 이러잖아. 맞아. 그래서 사실 너는 아까 그 가족에서 아키 포지션이 가장 애매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키는 그야말로 그 가족의 누구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키가 있었으니까 그 가족에 좀 더 뭉치는 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나는 린이 처음 집에 왔을 때 할머니 너무 좋았던 게 그 애기가 그 이불에 오줌 싸니까 그냥 이렇게 소금 해가지고 이거 옛날에는 다 이걸로 치료했어 이러면서 먹이잖아. 근데 그거 좋지 않았냐? 근데 뭔가 민간 요법들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아? 맞아. 그냥 그게 너무 할머니 같아서 좋았어. 맞아. 그리고 웃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소금. 할머니가 애기 오줌 싸지 말라고 준 똑같은 소금. 마트에서 샀습니다. 가장 싼 소금입니다. 와,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빠는 왜 쇼타라는 이름을 쇼타에게 붙여줬을까? 자기가 쓰던 그 이름을. 그냥 내 생각에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 거잖아.
자신이 쇼타로 살 때는 좀 지금의 이름을 가질 때보다는 어떤 희망도 있고 좀 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켜내지 못한 이 이름을 넘겨줌으로써 얘는 좀 더 이 이름으로 제대로 살아보길 바랬던 게 아닐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가능성이 창창하게 열려있는, 앞으로 미래가 무궁무진한 또 다른 나. 맞아. 그래서 얘는 더 잘 될 수도 있고 막 계속 욕심을 내고 이러는 건데, 그런 류의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또 다른 나는 정말 훌륭해. 그렇지만 쇼타는 너무 훌륭한 거지. 너무 훌륭해서 이건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았고. 사실 난 쇼타가 이건 아니야,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그 슈퍼 그 문방구? 할아버지가, 주인 할아버지가 여동생한테는 시키지 마, 이거 시키지 마 이러잖아.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나는 이미 버린 건가? 난 이미 끝났어? 여동생한테 시키지 마? 그럼 나는 해도 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적받은 거잖아. 나는 그게 쇼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쇼타가 이제 궁지로 몰려서 뛰어내리잖아. 어쩌면 그것도 이제 제대로 한번 누군가에게 심판을 또 받아보고 싶지 않았을까, 걔도 그냥 정확하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들이 잘못된 거를 충분히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쇼타는 이제서야 사회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고, 해서 어떤 가치관들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맞아. 약간 그 아빠는 쇼타한테서 자기를 봤다고 하면은 엄마는 린한테서 자기를 봤던 것 같아. 말로 나오진 않지만, 대체로 나오진 않지만 누구나 느끼잖아. 아, 엄마도 저렇게 학대받는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래서 린을 누구보다 불쌍해하고 누구보다 감싸주려고 하는구나. 과거의 자기를 보는 것 같을 테니. 그런 점들이 느껴져서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꼭 안아주잖아. 완전 이렇게 안아주잖아. 누구나 정말 저렇게 안기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약간 울 것 같았어. 사실 뭐 저런 식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크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냥 어린 시절에 위로받지 못한 채로 지나간 경험들은 누구나 있으니까. 맞아, 누구나 안기고 싶은 포옹에 너무 공감이 된다. 그리고 아니, 안도 사쿠라 연기를 너무 잘해. 그 인간 때문에 사실 아빠 배우는 좋지, 좋은데 나를 울린 건 안도 사쿠라였어. 아, 그리고 그 취조 씬도 이미 유명한 씬이긴 한데 그 씬에서 초중반까지만 대본이 있고 뒤에 이제 취조하는 질문들 있잖아.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안도 사쿠라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앞에 이제 취조하는 역할 배우가 그 질문을 하나씩 하면은 그 뒤에 그냥 안도 사쿠라가 연기를 한 거래. 연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거든? 힘을 빼고 연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뭔가 계속 그냥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그 상황에 몰입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도 그냥 연기를 배웠을 때 눈물 연기가 나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 어렵지 당연히. 그냥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 근데 어떤 그 텍스트를 보면서 내가 몰입이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눈물이 나와, 신기하게. 그렇게 애쓰려고 했던 눈물이 그때 그냥 신기하게 똑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안도 사쿠라 연기를 보면서 아, 저거는 진짜 몰입해서 나오는 거다. 너무 저건 경지가 다르다. 그럼 오쏘가 생각하는 가족은 뭐야?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어쨌든 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어디로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뭔가 이런 느낌? 영영 안 보고 산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그건 정말 상상이 안 돼서. 나의 근본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 근본이 되어주는 거? 예를 들어 그 아빠랑 엄마한테는 애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이 되어줬을 것 같고, 살아가는 근본이나 혹은 뭐 희망이라던가, 아키한테는 할머니가 자신의 근본이었고, 당연히 린이랑 쇼타한테는
그 엄마 아빠가 주는 그 가족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의 근본이 된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어지고 서로 배신을 하고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가족인 게 아닐까? 그래서 아키도 그 집으로 혼자 다시 찾아간 거고 자신의 근본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참 아동학대 문제도 매년 나오잖아. 이렇게 크게 대두돼야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맞아. 또 어떤 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서야. 그 영화 보면서 일본도 한국이랑 똑같구나 싶었어. 주리가 학대를 당했었다 할 때까지 그게 굉장히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 아빠 품에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소설 쓰잖아. 막 주리는 지금 잘 있나요? 막 너무 그 언론 묘사가 너무 끔찍했어. 진짜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 장면은. 왜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 영화가 되게 감독이 생각하는 그 사회의 허점을 파고드는 인물들을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가족을 만들어. 해놓은 다음에 걔네들끼리 어떻게 가나 보다가 너무 오손도손 잘 살고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얘네를 다 사회의 심판을 받게 까발려 버리는 거지. 갑자기 내동댕이 치는 거야. 그 이후의 사건들의 변화를 기록하는 느낌이었다고. 이미 관객은 그 가족, 그 온건하고 행복한 가족에 뭔가 마음을 줘버려서 그런 거 같기도 하지만 그 다른 언론이나 취조관들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평범한 직업인이잖아. 되게 좋은 직업인데 상식인데 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되게 역겹지 않았냐? 맞아. 되게 갑자기 이 주인공들한테 갈등을 주는 악역들이 나오는 그런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치. 근데 난 되게 그냥 역겨웠어. 그 말투며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하는데 그렇게 말해? 뭐 이렇게 내가 반박하고 싶은 느낌. 어느 가족 한 줄 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다씨. 개인을 이해하지 않는 정상이 과연 옳은가? 되게 안도 사쿠라 취조신이 정말 이 문장을 만들어냈는데 내 안에서 정말 그 수사관은 그냥 안도 사쿠라를 궁지에 몰고 가기만 하잖아. 안도 사쿠라 사실 아무 말도 못하지. 왜냐면 어떤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게 과연 옳아? 그 모든 과정과 모든 행위의 결과가 다 옳은 것인가? 그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그냥 쉽게 말할게요. 네. 마냥 행복한 가족은 어차피 없을걸. 어차피 그런 거 모두 알아서들 가족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맞아. 자, 이제 빠이빠이 합시다. 다음에도 줌으로 봐요. 다음에도 줌으로 봐요. 안녕.